자, 그래서 저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X트레인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Y트레인 보고 카테고리칼로 나눠지고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트레인은 6만 개, Y 테스트는 10,000개로 돼 있고요. 10개, 10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원래는 하나였는데 10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제. 그죠? 요게. 투 카테고리칼로 바꿔주면서 원핫 인코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숫자 번호일 때만 1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는 중간에 이제 생략이 돼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두 번째 거는 제일 앞에가 1이죠? 그럼 얘는 숫자가 뭐예요? 0. 얘는 숫자가 뭐겠어요? 8. 얘는 8이라는 거죠. 8. 8이니까 끝에가 9니까 그죠?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부터 해서 8, 9인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얘는 8일 거예요. 그죠? 숫자가 8일 거고 얘는 0일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10개로 다시 원활 인코딩으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그 신경망에서는 각각을 하나의 그 퍼셉트론으로 우리 뉴런으로 인식해서 거기를 하나의 그걸로 만들어주죠. 아웃풋을. 자, 얘는 테스트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7번, 얘는 2번, 1번 이렇게 나오겠죠. 값들이. 자, 그 다음에 훈련 검증용 데이터는 우리 필요 없죠. 아까 전에 이미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 거기에 이미 훈련용 테스트용을 이미 다 구분해 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요거는 안 쓰니까 그냥 나머지는 다 지워 주시고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델 구축인데 신경망 구성이에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랜덤 시드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모델인데 모델이 뭐냐면 우리가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해주면 이제 구축해주는데 얘가 시퀀셜이라는 걸로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틀을 만든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안에 층을 몇 개로 할지 뉴런을 몇 개로 할지는 우리가 아직 안 만든 거고요. 이게 뭐냐면 신경망을 만들겠습니다.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큰 트레이너, 그러니까 큰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박스를 만든 다음에 얘는 뭐냐? 모델 애드, 거기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모델에다가 애드를 해주는데,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인풋이 들어가겠죠? 그죠? 인풋. 처음에는 그 인풋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풋 언더바 딤이 원래는 얘가 뭐예요? 780 이렇게 들어가겠죠? 786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풋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를 프로그래머 시켜서 어떻게 준 거예요? 이렇게 엑스트레인 쉐이프만큼만 나와라. 이 얘기가 뭐냐면 앞에 786이라는 게 찍히겠죠. 이제 그 의미입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이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인풋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인풋이 아니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첫 번째 히든 레이어예요. 자, 인풋이 없어요. 인풋은 들어오는 인풋 값으로 따로 안 만들어주고 여기다가만 넣어줍니다. 자, 요게 좀 틀리죠. 처음에 요게 인풋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풋이 아니에요. 인풋이 아니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입니다. 얘는 대신에 인풋은 얘로 처리해 줍니다. 값이 총 786개가 들어옵니다. 라고 선언만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유닛 50개가 뭐예요? 지금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뉴런이 총 몇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50개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86개가 중간에 히든 레이어 하나에 50개가 붙었으니까 합치면 몇 개예요? 이 연결되는 게. 자,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설명을 다시, 자,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인풋이 있어요. 얘가 인풋입니다. 인풋인데, 인풋이 몇 개예요? 요 네모가 총 합쳐서 786개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가로가 28개, 28개가 몇 개까지 있어요? 총 28개가 28개 있죠? 그래서 786개입니다. 요게 처음에 28개, 두 번째 줄 28개, 세 번째 줄 2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86개가 인풋이 돼 있고요. 요 값이 하나에 값이 몇 개가 들어가요? 0부터 256개, 5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요 하나하나마다. 그걸 우리가 나눠서 0부터 1까지 표준화 시킨 거고요. 아마 요게 색깔일 겁니다. 색깔. 아마 흑백이면 흑백도 조그맣게 흐린 거 진하게 한 게 있겠죠. 그래서 얘를 8비트로 만들어진 보통 8비트 색깔로 이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돼 있으면 요게 786개인데 첫 번째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댄스 애드라고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하나 만든 겁니다. 총 몇 개를 만들었죠? 우리가 아까 전에 50개. 얘가 50개를 만들었어요. 쭉 해서 50개. 맞죠? 50개라고 선언해줬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1번에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붙어요? 786개가 붙죠? 2번에도 몇 개가 붙어요? 뉴런이 786개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요 히든 레이어 하나만 만들었을 때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고 치면 밑에 이미 저는 정답을 이미 돌려놓은 게 있어서 나오죠? 39,250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설명을 좀 들으세요.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딱 했는데 여기는 왜 인풋이 없어요?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만 인풋을 설정해 주고요. 두 번째는 얘가 자연스럽게 인풋 값을 받아요. 당연히 몇 개예요? 50개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 뒤에 뭐가 있어요? 또 50개 만들어줬죠. 그럼 앞에는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50개예요. 786개 아니에요?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값이 넘어오니까 여기 50개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50개씩 해주니까 전체 화살표는 5, 25, 250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50개입니다. 그거예요.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굳이 안 만들어지고 얘가 그냥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얘가 아웃풋 창이에요. 아웃풋 창. 자, 그럼 이 모델의 의미는 뭘까요? 히든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아웃풋은 요게 하나 만들어 주는데 아웃풋은 당연히 테스트 C 쉐이프죠. 이게 뭐예요? 원래는 10이죠. 그죠? 10이라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이 10을 풀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써주면 여기가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50개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786개하고 50개하고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파라메타 값이 39,250개. 즉, 화살표가 39,250개가 서로 묶여진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앞에가 50개니까 50개 하니까 2,550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앞에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50개가 들어오지만 마지막은 아웃풋이 10개니까 해서 510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2,500개인데 50개가 있네요? 50개 곱하기 50개면 2,500개잖아요. 근데 왜 2,550이에요? 좀 모르겠죠. 잘. 그거를 설명드리면 2,550개에서 50개는 뭐냐면 우리가 X 값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각각마다 뭐가 있어요? B가 있죠. X 말고 앞에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씩 뒀죠? 이해되세요? 뭔지? 다시 앞에 보세요. 우리 저기 퍼셉트론에 보면은 나오죠. 이 각각의 뉴런마다 뭐를 갖고 있어요? X값 플러스 B 해서 하나씩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조정값들을. 그죠? 그거를 합쳐서 2,500개 더하기 50개는 그냥 붙은 겁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은
자, 모르면 우리 퍼셉트론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보세요. 그죠? X값 말고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값이. 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데 요거는 뭐냐면 액티베이션은 요게 탄젠트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뭘 배웠죠? 우리가 저기 할 때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는 로지스 펑션을 썼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는 탄젠트 함수를 쓰고요. 소프트맥트 함수를 쓰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렐루 함수를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건 이제 렐루 함수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책에 보시면 어떨 때는 렐루 함수 쓰는 게 좋다. 어떨 때는 뭐 탄젠트 함수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